여기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된 두 형제가 있습니다. 한 명은 법과 질서를 통해 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보수 정치인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는 휴머니스트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바로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곽경택 영화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극명한 대비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동일한 가정 환경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이토록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교육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역설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프로필을 간략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형 곽경택 감독은 1966년생으로 이남 일녀 중 장남입니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을 중퇴하고 뉴욕 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는 파격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친구, 극비수사, 소방관 등에서 볼 수 있듯 인간관계와 연민, 희생과 같은 휴머니즘을 깊이 파고듭니다. 반면 동생 곽규택 의원은 1971년생 막내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검사를 거쳐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그의 활동은 법과 원칙, 국가질서, 그리고 보수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종교 또한 형은 불교, 동생은 개신교로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분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실마리는 그들이 함께 자란 가족이라는 도가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피부과 전문의였던 아버지의 독특한 교육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늘 평생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격려를 넘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각자 선택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허용적인 환경은 오히려 각자의 타고난 기질에 맞는 환경을 스스로 찾아 나서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유전자가 환경을 선택한다는 능동적 유전 환경 상관 이론의 완벽한 사례인 셈이죠. 창의적 성향의 곽경택은 뉴욕의 예술적 환경을, 구조와 논리를 선호했을 곽규택은 법조계라는 위계적 환경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길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본성에 맞는 길을 선택할 자유를 준 셈입니다. 다음으로 형제의 분화를 설명하는 세 가지 핵심 이론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공유 환경의 결정적 역할입니다. 행동 유전학에 따르면 한 사람을 만드는 데는 가족이 공유하는 환경보다 각자 고유하게 겪는 경험이 압도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형제의 삶이 결정적으로 갈라진 청년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동생 곽규택은 1990년대 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이라는 위계와 질서가 명확한 한국의 엘리트 사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반면 형 곽경택은 같은 시기 다인종과 다문화가 공존하는 자유로운 예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있었죠. 한 명은 법규에서 출발해 사실에 적용하는 연역적 사고를, 다른 한 명은 구체적인 인간 경험에서 보편적 의미를 찾는 귀납적 사고를 훈련받았습니다. 이념의 차이는
결국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근본적인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자매 탈동일시 현상입니다. 이는 형제자매가 가족 내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선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곽씨 형제는 일반적인 출생 순서 이론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첫째가 권위를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을 띠는 것과 달리 첫째인 곽경택이 의대 진학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반항아 역할을, 막내인 곽규택이 법조인이라는 전통적 엘리트의 길을 택한 순응자 역할을 맡았죠. 이는 형이 혁신가라는 틈새를 먼저 차지하자 동생은 그와 완벽히 차별화되는 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선택함으로써 가족의 기대를 충족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한 영리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생 곽규택은 대학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오랜 탐색 없이 사회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정체성을 조기에 확립했습니다. 이를 정체성 유해 없는 성취라고 합니다. 반면 형 곽경택은 의사라는 예정된 길을 거부하고 미국 유학이라는 불확실한 탐색의 시간, 즉 심리사회적 유예 기간을 거쳐 영화감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기의 정체성 선택이 이후 수십 년간 그들의 세계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일종의 되먹임고리를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청년기에 선택한 각자의 길은 이후 수십 년간 그들의 세계관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동생 곽규택 의원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법적 선례를 존중하고 세상을 합법과 불법으로 명확히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내면화시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정치의 이념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국회에서 상대 진영의 주장을 내란 타령이라 일축하거나 동료 의원을 향해 지가 뭔데와 같은 직설적인 발언을 하는 그의 대립적인 토론 방식은 합의나 공감보다는 법리적 논쟁을 우선시하는 직업적 사회화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형 곽경택 감독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영화 감독은 인간의 복잡한 동기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직업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영화는 여러 사람의 훌륭한 협업으로 탄생한다고 말하며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고 용서의 가치가 없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인간적 연결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그의 영화가 끊임없이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곽규택 의원과 곽경택 감독, 두 형제의 사례는 동일한 뿌리에서 얼마나 다른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비공유 환경의 결정적 역할, 가족 내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찾으려는 탈동일시 현상, 그리고 각자가 선택한 직업이 세계관을 어떻게 빚어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동일한 가정교육과 가치를 공유했음에도 왜 한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길을,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재단하고 지배하려는 길을 걷게 되는가? 아버지의 가르침은 각자의 내면적 소양을 따를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의 끝에서 어떤 이는 인간에 대한 깊은 탐구로, 또 다른 이는 권력에 대한 추구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같은 토양에서 자란 두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는 올곧게 자라
많은 이들에게 이로운 그늘을 드리우고 다른 하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음을 이들의 삶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더 나은 가치를 향하고 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